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요, 조용히 미국의 신뢰를 쌓아온 정의용, 정부가 외교의 메신저로라는 그런 어떤 이 정의용을 띄우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열흘간의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시진핑을 만나서 정상회담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하기 직전에 이 정의용이 특사 계획을 알리도록 건의를 했고, 작년에 이 트럼프가 이 FBI 해고된 국장이 청문회를 하고 있을 때도 그때 사드 문제에 화가 나서 국방장관은 그리고 국무장관을 불러가지고 한국이 사드가 왜 저러냐고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게 알려지니까 미국으로 급히 가서 맥마스터 집으로 가서 이렇게 조율을 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정의용을 키신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신저라 하면 미국 외교가의 대부로 아직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 주한미군 철수로 띠를 쳐라 중국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좀 고약한 사람이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죽지도 않고 유대인인데 트럼프 사이 쿠셔너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미국 정부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키신저가 7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핑퐁 외교, 국교 무슨 이렇게 열었다. 이래서 역사의 외교의 달인인 것처럼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정의용이 키신저에 비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의용은 외교관 경력이 일천했고요. 그리고 통상 문제 전문가고 북핵 문제나 이런 정무적인 분야에는 정통하지 않아서 안보실장을 했을 때 실제로 임종석이나 문정인이 약체를 앉혀놓고 뒤에서 주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강경화와 마찬가지죠. 강경화 요즘 뭐 아무런 힘이 없죠. 미국의 국무부에 다 날라가버리고 지도부도 없는데 16일 날 예정대로 미국 간답니다. 그런데 이 정의용이 르네상스맨이다. 전략 마인드나 실행력 그리고 설득력을 갖추어서 삼박자를 다 갖춘 책사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를 연출해낸 데는 정의용이 쌓은 인간관계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 외교 조직, 외교부보다는 이 정권의 핵심이 결정을 해서 곧바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외교를 해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정의용이 맺고 있는 맥마스터나 양제처하고의 인맥이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맥마스터와는 통하는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좀 찬데요. 또 이 폼페이오 밑에서 코리안 미션 센터를 하고 있다는 앤드류 김하고 정의용이 오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촌 외종숙으로 사석에서는 앤드류 김이 정의용을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작년에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CIA의 조직으로 코리아 임무센터라는 KMC를 만들었고 거기 책임자로 한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국계 CIA 직원이었던 앤드류 김을 갖다 놨는데 앤드류 김하고 오촌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금 크게 좌우되었다라는데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정말 소설들을 언론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핵심들 전부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익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열중하고 있다고 전면 불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이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도 미국은 그 안에 한 명 정도는 소식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상대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정의용을 신임해서 트럼프가 받았다라고 정상회담을 받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한마디로
이 자아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무슨 한국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믿을 만한 사람 있고 믿지 않을 만한 사람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구조가 아니라요. 한국 전 아예 믿기가 어려운 집단들이다라고 정리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한국이 설득하는 북한과 협상을 받았냐? 협상하려고 받은 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판을 깨워서 끝을 한번 보려고 받은 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기적같이 손을 들고 나올 건가를 보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단계 수를 두지 않으면 한국의 다음 단계 수나 북한의 중국의 다음 단계 수는 북한이 협상 제안을 하고 비핵화 의지를 표방했는데 미국이 꼼짝도 안 하고 못 믿겠다. 행동에 옮겨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국, 러시아부터 차례대로 빠지고 한국도 빠지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 미국 니 혼자 해라. 이렇게 가면서 지금 미국의 마지막 북한 숨조르기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가덕이나 이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평가가 썩 좋지 않은 트럼프는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가다가 결국은 북한의 평화 공세에 말려가지고 당했다 될 거니까 쇼라면 너네가 할 줄 안다면 문재인, 김정은이 쇼 좀 한다. 평창 때 보니까 좀 하대. 우리는 제대로 한번 어떻게 쇼를 하는가 보여줄게 하고 받은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정의용이 기신적으로 정의용이 어떻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용은 문재인과 임종석이 쭉 정해놓은 방향으로 밀고 가는데 가끔 미국이라는 바리케이트가 나오고 이 속도 제한 문턱이 있고 하니까 그걸 넘을 때만 정의용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래가 검문하는 사람한테 나 친미 이러면 통과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요것만 하되 임종석이 가서 김정은하고 마주 앉아 놓으면 똑같은 발표가 나왔더라도 한국 여론이 너 둘이 뭐하고 자빠졌노?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용을 친미적이고 뭐 이런 정의용을 앉혀놓고 회담시키고 정의용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해요? 문정인과 임종석이 이 보면 체코 가면 그거 있죠. 예? 인형거. 이게 인형 뒤에 실을 끼워갖고 손에서 이렇게 하면 따라 움직이는 딱 그겁니다. 자, 트럼프의 지금 이 정치 행보를 보면 지금 트럼프 출범 이후에 물러난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해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래의 기술을 사실상 지가 썼다. 트럼프가 쓴 거는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토니 슈워츠라는 사람은 트럼프가 올해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악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적극적인 눈앞의 이익에 열정을 보이고 실적이 안 나오면 넌 해고야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깊이 있는 사상적 신념은 없고 자신의 적극적인 이익을 제외하면 그 무엇에도 열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다요. 이 책이 보면 거의 트럼프를 소시오패스의 반사회적 정신장애에 이 편집정적 망상장애에 병적인 나르시시즘에 극단적인 현재적 쾌락주의자에 이런 정신적 무능력자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속성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 특이함이 극단적으로 잘 발휘된 부분이 지난 대선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1년 반쯤 전부터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대선에 승리할 거다. 샌더스하고만 붙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또라이 기질, 제가 또 또라이 기질이라니까 트럼프를 존경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좀 서버 컬처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또라이 기질이 자신의 이익을 단기에 관철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될 때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저 사람의 사회성이나 인격이나 저런 걸 보면 오늘날 미국에서 저렇게 돈을 벌기가 중간에 또 망해먹은 적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데 저런 인성으로 가지고 온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또라이의 대명사가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자식들 2, 3세 보고 트럼프하고는 사귀지 말라든지 트럼프처럼 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제껴놓은 페류나 같은 이미지를 가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나간다 했을 때 몇 번 나가려고 덜먹덜먹 했지요. 독자로 당도 만들려고.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게 이제 막판에는 돌아도 대통령병이 걸려서 돌았네 이랬습니다. 근데 저 되잖아요. 그 무서운 집중력이 자신이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앞에 단기적으로 5월 달까지 김정은을 쪼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김정은의 미치광이 기질은 극히 제한된 형태의 낮은 수준에 미친 수준이에요. 트럼프의 이 미치광이 수준은 본인이 매드맨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좀 미쳐서 특별한 분야에 천재성을 가진 미치광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놓고 보면 북한은 다 망하면서 핵 하나 가지고 협박하는 동네 양아치지만은 트럼프는 같은 이 건달로 보자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진 최고의 마피아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러면 동네 양아치와 세계적인 마피아 조직의 보스가 둘이 협상을 할 때 협상이 동등한 수준에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마피아 보스는 다음 마피아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려면 5월달까지 성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것은 답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틸러슨을 바깥치기 해버린 부분에 트럼프의 성향이 잘 나와 있는데 이 틸러슨한테는 업무 능력도 없고 기업과 국무부라는 조직을 이렇게 혼돈하고 국무부 안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직원들을 많이 잘라서 신임도 상실했고 그리고 장관, 부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명령 질서도 혼란해지면서 트럼프가 봤을 때는 저렇게 무능한 인간이 있냐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대주주가 CEO를 네 실적 안 나왔으니 집에 가라. 1년 봐줬는데 많이 봐준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틸러슨 교체는 미국의 많은 언론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외교라인 수뇌부 교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틸러슨이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잘렸다는 거죠. 우리도 진용을 재편해서 단단한 진지를 이렇게 구축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되고 그쪽도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는 경고를 준 겁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모처럼 옳은 말을 하나 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은 김정은에 대한 압박과 경고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쭉 이렇게 박은 거는 미국 내에서 대북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강성들을 박아서 김정은에게 이게 대충 하다가는 절대로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박아놓고 한마디로 틸러슨과 트러블이 있었던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합의한 오바마 부분에 틸러슨이 찬성을 하니까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고 간 것처럼 이제는 이번에 이 북한하고의 협상은 이란처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완전히 항복함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쪼우겠다라는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걸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등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본페이오만 앉힌 게 아니라 북한은 원래 정보기관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한하고 관계에서 김정철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전부요. 그게 한국 국정원, 미국 CIA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북한하고 협상도 거의 국정원에서 다 하잖아요. 정의용은 그냥 껍데기예요. 서훈이 하는데 살짝 이제 밑으로 이렇게 정의용한테 초점이 놓이도록 비껴나게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CIA, 한국 국정원, 이제 북한의 통전부가 나서서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에 공작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이런 틸러슨이 지금 집에 간 상황에서 예정대로 미국에 가서 지금 국무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존 설리번이죠. 부장관과 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정의용이 키신저라는 것만큼 코미디인데요. 자, 지금 한국은 움직이는 사람은 뒤에 숨어 있고 정의용 그리고 강경화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전면에 배치되어서 지금 북한과 각오 단단하게 하고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약간 똘끼까지 있는 놀라운 집중력이요. 폼페이오를 앞세워서 정권을 실어줘가지고 밀어붙일 건데, 북한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 모순이 많은데 이 모순을 슬쩍슬쩍 지금까지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단계를 넘을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